사이의 이런 사업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 탁송에 의한 판매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골드 입장에서는 하나의 탁송자고, 그죠? 이거 위탁자겠죠. 위탁자고, 파시픽은 뭘까요? 콘사인이니까 뭐 수탁자 그런 신분이다. 그래서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규율하고 있는데, 메리골드가 이러한, 그죠? 메리골드가 갖고 있는 이런 소유권, 그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은행의 어떤 능력과는 무관하다. 아마 담보로서 담보권의 어떤 담보권이죠. 담보권. 시크릿 인터레스트가 뭘까요? 담보권이죠. 담보권. 한마디로 담보를 위한 담보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은행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능력에 대한, 그죠? 자기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 없다는 얘기죠. 메리골드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타이틀, 갖게 되는 타이틀하고는 은행이 갖고 있는 담보권하고는 전혀 아무 무관하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흙구름이 먹구름이 끼고 있네요. 하지만 메리골드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지 않냐면, 자, FCC에서 요구하는, 그죠? 이런 거래 조항에, 그죠? 한마디로 안전거래 조항에 의한 그런 filing requirement를 그죠? 따랐다, 그죠? 거기에 따랐다라고 comply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따랐다라고 하는 건 메리골드 입장에서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뭐라고 또 주장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표시법, 그죠? 현행 표시법에도 맞다라는 것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그죠? 이미 개인이나 가족이나, 그죠? 가정을, 그죠? 가족이나 가정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그죠? 구입한 상품을 우송했다 라는 것도 한마디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대신 뭐라 그랬어요? 1번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1번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obvious reason, 확실한, 그죠? 이 가정이나 가족이나 가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또 구입되는, 그죠? 구입되는 상품에 대한 예외에 대한, 그죠? 예외에 대한 확실한 사유들은 뭘까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피하기 위한 거예요? 상인이 아닌 경우, 상인이 아닌 사람이, 혹은 그럼으로써 상거래상의, 그죠? 이러한 이익들을 상인들이 보호하거나 이런 커머셜 코드에 따라서 보호하는 그런 민첩한 상황들, 그죠? 아주 그 민감한 상황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내용들이죠. 뭐 주로 이제 가사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들은 결국 뭘까요? 결국은 상거래상의 어떤 상인들이 하는 그런 거와는 다르죠. 따라서 뭘까요? 알게 모르게 그러한 그 권리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이 프로파티에, 그죠? 이런 프로파티의 소유물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우송할 경우에 딜러가 팔라고 내놓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민감하죠. 뭐 천터가 파는 거냐? 가정에 있는 어떤 물품들을 우리가 일반 딜러들한테 내놓아서 판매하는 경우냐라는 거기서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돼요? FC 입장에서 뭐 어떻게 돼요? 아주 세세하게 다 명시되어 있네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FCC 입장에서 뭘까요? 주로 딜러의 크레디트죠. 한마디로 이제 이런 업자들의 어떤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주장으로부터 그죠? 주장으로부터 이런 아이템을 보호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서 이건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내가 이 제품을 개인적으로 쓰는 물품을 뭐 집안에 쓰는 물품을 딜러를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딜러가 이제 이런 물품을 갖게 되죠. 근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를 채권자가 뒤에 채권자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제품이 날아가잖아요. 손에 있는 사람은 이런 천진난만한 일반 개인들이 단 손해만 보는 거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딜러들의 어떤 이러한 개인적인 물품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 사람한테 귀속된다는 얘기죠. 그죠? 싸움 하더라도 FCC에 우리가 노리는 이 사람한테 귀속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그래서 결국은 뭘까요? 이러한 상인들한테 이제 규율되는, 그죠? 귀속되는 FCC 룰이죠. FCC 프랭클린 커머셜 코드의 룰이 돼야 된다. 룰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 시츄에이션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개인적 목적으로 보석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뭐 취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보석 자체를 한마디로 뭘까요? 이 컨사인먼트 통해서 탁송을 통해서 보석업자한테 시장에 팔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반상인, 반개인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죠. 일단 수집할 때는 자기가 개인적 목적으로 갖고 있다가 살살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At some point 이러한 캐주얼 컬렉터는 우연치 않은 캐주얼이라는 건 뭘까요? 우연한 임시 이런 그죠? 수집가들은 한마디로 이러한 그죠? 법의 어떤 라인을 지금 넘나들고 있는 거죠. 하우스홀드이면서도 뭐 하우스홀드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개인적인 상품에 대한 예가 인정되면서 보호를 받지만 또 상인과 딜러 같은 경우는 뭘까요? 한마디로 FCC의 어떤 이 보호 목적 규정에서 또 한마디로 규율되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런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메리골드라는 사람은 명백하게 머천트 상이란 끝부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보여? 스펙트럼 자체가 있다 그러면 중간이라 그러면 여기 머천트고 여기 개인이죠. 개인인데 일반적 개인은 다 보호를 받는데 상품에 대해서 이 딜러나 머천트한 딜러는 뭘까요? 머천트 지금 있는 메리골드는 이 끝부분에 있는 완전 프로에 가까운 그죠? 프로인 머천트에 속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개인과 또 이 사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이런 건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는 거죠. 오히려 뭘까요? 메리골드가 뭐라고 주냐면 이 FCC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FCC 규정에 따라서 파시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한테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파는 자로서 알려져 있죠. 상품을 판매하는 자다.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머천트라는 게 빼도 박도 머천트다. 빼도 박도 못한다. 그죠? 이 판례를 읽는 방법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읽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법리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거 심리를 통해서 뱅크 오피셜 자체가 뭘까요? 또 이제 실제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은행원이 이제 증언을 하겠죠. 명백하게 은행 자체는 퍼시픽 자체가 그러한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한 거죠.
이거 알았으면 이제 뭐 달라지지만 모르는 거죠. 대출을 해주는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죠. 근데 3명의 이런 업자들이죠. 꽃을 파는 업자들 이미 이제 탁송하는 거죠. 바치프한테 탁송한 이제 업자들 3명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뭘까요? 홀세일러니까 홀세일러를 위해서 이제 꽃을 한마디로 제공하는 그런 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증언했냐면 파시픽 자체는 이미 커미션을 받고 파는 업자다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또 꽃을 파는 그죠? 그런 업자들은 또 그것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 컨사이너죠. 탁송 의뢰자죠. 컨사이너 입장들 이 자체가 당연하게 파시픽 자체가 다른 사람의 꽃을 상업적으로 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사실상 이런 채권자들도 그죠? 이미 필요한 채권자들도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한 그죠?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such knowledge 그죠? 그러한 알고 있었다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로 우리가 한마디로 extrapolate가 뭐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변환해서 심어주는 거죠. 그건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채권자에게 그 일반적인 사실로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만을 가지고 채권자한테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로 변환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완전히 여기서 이제 넉다운 된 거네요. 이제 메리골드가 손들 좀 가까워졌어요. 그걸 안다 해도 세계 업체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 안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모르는데 뭐냐 이죠. 그 사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채권자가 알려진 일반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그리고 변환될 수 없다. 2-326조 3항 이 목적 소위 FCC의 목적 이 자체는 뭘까요? 이러한 일반적인 채권자 소위 콘사인이죠. 콘사인이가 뭐예요? 콘사인만도 탁송이고 콘사인이는 수탁자니까 수탁자의 일반적인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뭘까요? 위탁자, 탁송 의뢰자의 청구 내용으로부터 특히 이제 한마디로 뭘까요? 자, 콘사인은 수탁자와 알려지지 않은 그죠? 사업 관계에 있는 그러한 탁송 의뢰자의 청구 내용으로부터 수탁자의 일반적인 채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법에 의해서 이런 자신에게 유리한 위탁자와 뭐예요? 채권자 일반적인 채권자에 대한 그죠? 일반적인 위탁자와 또 채권자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는 셀프센터는 뭘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본의로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그죠? 자기 중심으로 편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 안다는 것으로 이제 전가시키는 것 자체는 전가시키는 것 자체는 뭘까요? 전가시키는 자체는 뭐 그거 했다고 해서 does not give 일반적인 채권자가 한마디로 위탁자의 어떤 밝혀지지 않는 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호받을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잘못 한마디로 메리골드 자체가 이제 그게 보호를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수탁자 자체가 일반적으로 채권자한테 실제로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관여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위 위탁자 입장인 메리골드 입장은 뭘까요? 당연하게 뭘 증명해야 되냐면 그러한 일반적으로는 뭘까요? 그러한 알고 있다는 것. Such a general knowledge by proof. 어떤 증명으로서 한마디로 뭘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몇 명의 그 위탁자인 뭐 여기서 보게 되면 꽃을 제공해주는 그런 위탁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알고 있는 그 사실보다는 입증으로서 또 입증을 통해서 그죠?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줘야 그죠? 증명해줘야 해야 된다. 따라서 뭘까요? 따라서 뭘 또 증명해야 되냐면 자, non-consigned creditor 한마디로 비위탁자인 채권자 자체가 실제로 그러한 그러한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었냐? 그죠?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메리골드 입장에서 뭘까요? 자, 그러한 입증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뭘까요? 은행한테 우리가 결국은 14만 9천 달러가 넘어가는 인터프리팅 액션에서 결국은 메리골드가 지는 그런 결과에 도달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알고 있었느냐? 그런 그거죠. 상품을 일반적으로 은행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메리골드가 파시브한테 일반적으로 꽃을 판매하고 뭐 이런 것을 이러한 그 어떤 관례라든지 상업상의 어떤 이런 절차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은행도 이걸 알고 리스크를 감수해서 우리가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은행은 전혀 알 수 없었고 요 사이에 거래업소만 그죠? 거래업계에서만 잘 알고 있는 관행이라 그러면 사실상 은행에서는 뭐 결국 담보권 실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피가 M으로부터 어느 정도 받아서 어느 정도 물품이 있는 것은 알 바가 아니죠. 피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파산하게 되면 B한테로 넘어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힘든 UCC9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 공부를 또 안 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또 이 판례를 또 읽는 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점들을 잘 참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를 더 나가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result might be different. 자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를 수 있다.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다를 수 있었다. 자 파시픽의 채권자들의 일부가 flower consignor 그죠? 한마디로 꽃에 그죠? 꽃 위탁자였다는 얘기죠. 하지만 위탁자였다. 하지만 어떤 이 사건의 증거로부터는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채권자 자체가 이제 위탁자라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판결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다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부분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UCC 여기서 보면 또 이것도 결국은 UCC9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하려 그러면 또 양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봅시다. 얼마 되냐? 뭐 하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니까 여러분들 5분 쉬었다가 이제 조금 기운을 차리시고 다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세요.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담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담보라는 게 이제 등기부등본 띄워보게 되면 갑구라는 데 있어요. 을구라는 게 있어요. 갑구와 을구. 그래서 갑구는